OD입니다. OD 뭐 보험기간 아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 계약 체결 24시부터 이듬해 최초 수학 직전까지 그래서 5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이때 지금 OD는 전년도 11월 달에 보험 가입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11월 달에 가입하니까 아하 얘는 농협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1월 달에 가입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농협에 가서 물어본 게 아니라 1과목 업무 방법에 보게 되면 지금 미경과 비율이 있잖아요. 거기가 11월부터 나오죠. 11월 보험 가입했다거나 해지할래요? 그러면 어때요? 75%부터 이제 준다는 얘기죠. 95%부터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얘는 뭐 지금 11월 달부터 5월 31일까지. 그래서 얘는 이제 통상적으로 내잉해가 가장 크니까 내잉해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D 하게 되면 뽕입니다. 뽕. 뽕이 이제 계량종이 있고 재래종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계량종에서 OD가 좀 커요. 뽕 열매가. 근데 그 뽕 열매가 한 가지에 수백 개씩 달려있어요. 한 가지. 그래서 그걸 갖다 전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얘는 제일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먼저 해보는 것만 당연히 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대신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즉 과실 손해 조사 때 OD의 과실 손해 3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36페이지 중간에 3번 과실 손해 조사 OD 있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과실 손해가 필요하다고 과실 손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손에 대해서 하되 조사 시기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과실 손해 조사입니다.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조사예요. 이게 뭐냐? 지금 뭐 계산이 안 맞다,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계산이 안 맞다. 조사 시기 이렇게 할게요. 조사 시기. 자, 봐볼게요.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사고 혹시 나보셨죠? 제가 이 자동차 보험 만기가 12월 31일 밤 12시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교통사고를 언제 났냐면 12월 30일 날 밤 10시에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요. 진짜 난 거 아니고요. 10시에 사고가 났다. 근데 그때는 접촉사고가 났는데 괜찮더라. 괜찮더라. 그래서 집에 가서 각시가 이제 파스 붙여주고 찜질해서 이렇게 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도 안 좋더라. 근데 그 다음날 모르고 내가 보험 가입을 안 해버렸어요. 이제 이듬해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연장을 해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은. 그래서 한 1월 한 2일경이나 됐는데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제는 파스도 효과가 없어. 찜질도 효과가 없다. 각시의 그 따뜻한 손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병원을 갔어. 병원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12월 30일 날 차 사고 나서 집에서 찜질하고 파스 붙여서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더 아프더라. 그래서 병원에 왔습니다. 사고가 언제 났다고요? 12월 30일 날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보험 기간 내 사고예요. 보험 기간이 지난 사고예요. 그죠? 보험 기간 내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험 기간 내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기간이 끝났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상해 주죠. 그죠? 왜? 보험 기간 내 사고니까. 지금 이제 OD 설명해 드릴 겁니다. OD가 이제 이렇습니다. OD는 지금 보험계획 계약체결 24시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근데 조사는 언제 하느냐는 거잖아요. 조사를. 자, 얘는 이런 결실 완료 직후. 지금 이거는 뭡니까? 결실, 얘는 뭐예요? 내용가 결실 완료 시점까지예요. 시점까지. 그러면 보험 기간은 5월 30일인데 조사는 6월 달도 가능하냐는 거.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4월 달에 지금 내행의 피해를 입었어요. 내행의 피해를. 조사는 언제 하냐면 최초 수확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6월 5일 날 조사를 한다.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하다고. 왜?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났고, 그래서 지금 조사 시기는 뭐다, 이거니까 이걸 갖다가 여부하고 매칭해서, 보험기간 지나서 어떻게 사고,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험기간 내 사고는 보험기간이 경과됐어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얘는 기억을, 이게 조사 시기가 시험 문제에 이랬던가 나왔어요. 이랬던가. 이 과거 문제 한번 봐보시면, 조사 시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오디하고 복분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디는 지금 조사 시기가 언제라고요? 자, 얘는 복분자는 조사 시기가 복수입니다. 복수. 오디는 5개월이에요. 그래서 복수 5개월 이렇게 많이 애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예요.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똑같아요. 전까지. 복분자는 아직 오디는 언제라고요? 결실 완료 직후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로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그죠? 뒤에는 똑같은데 앞에는 틀리죠? 수정 완료 직후, 결실 완료 직후. 그래서 복수오결, 복수에서 복분자의 과실 손해조사 시기는 언제이냐? 오디의 과실 손해조사 시기는 언제이냐? 각각 써라라고 한다면 복수할 거야. 오디가 결실을 맺으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접스럽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외우셔야 돼요. 어쩔 것입니까? 복수 5개월이다. 이렇게 조사 시기는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실 손해 하는데요. 이때는 뭐냐면 이 오디는 과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 오디 하면 뻥을 얘기하는 거고요. 뻥밭에 혹시 가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업무 방법에 나와 있는 모든 품목들은 수확해서 상품화 시키려고 지금 이 보험에 가입하고 영농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수확해서. 그럼 수확하기가 용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디 뻥나무를 어떤 걸로 환상하시면 절대 안 되냐면 우리 집 마당 바깥에 뻥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나 어렸을 적에 내 키의 10배였던 게 지금도 잘 자라고 있어. 지금 70년 정도 된 것 같아. 이런 건 보험 가입해 주지도 않습니다. 높이는 24m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어디 키워갖고 딸라고 사다리 다 걸어놓으면은 차라리 어디 사먹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수확이 용이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오디 농지를 가보면 제 키보다 좀 더 큽니다. 제 키보다 좀 더 커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더 큰 데는 더 크긴 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조그만 사다리라든가 아니면 서서 다 수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나무 수형을 잡아요. 그 정도. 일단 그걸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고 막 옛날 산에 가면 오디 뻥나무 큰 거 많죠. 이만큼씩 큰 거 가지고 이거 보험 가입해주지도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조그만 거. 사과의 밀식재배 정도? 작은 거.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디는 이렇게 있으면 가지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개 있겠죠, 당연히. 가지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들이. 그러면 오디가 나오면 이 오디에 대한 것을 과일의 이제 지금 개수를 세는 거예요. 얘는 무게조사하지 않습니다. 착과수 조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길이 조사를 하면 끝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착과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나무 조사를 합니다. 나무 조사는 얘는 여기 보시게 되면 품종별 그렇게 돼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이제 무화과는 품종별, 수령별 이렇게 또 바뀌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좀 더 이제 전품목을 품종별, 수령별 제휴 방식별로 조사하는 품목, 품종별, 수령별로 조사하는 품목, 품종별로 조사하는 품목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해드려도 되지만 스스로 구분해서 싹 써놓으시면은 진짜 문제가 정말 15점짜리로는 아주 튼튼한 문제가 돼요. 조건을 다 줍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종합위험 방식, 수학 감소 보장, 종합위험 수학적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고 품목 딱 써가지고 나무 조사할 때 구분하는 기준을 써라. 그리고 예로 품종별, 수령별.
또는 품종 수령별 재배 방식별 이런 식으로 예를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헷갈리지 이제. 종합병 밤은 뭐예요? 밤은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입니까? 아니면 품종별 수령별입니까? 아니면 품종별입니까? 그래요. 합격. 품종별 하시면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방식 과수품목에서는 품종별로 나무조사하는 건 딱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밤. 그죠? 그런 거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품종별로, 수령별로이거든요. 대신 저까지 종합위험 방식 가면 전 품목이 전부 다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처럼 옷이다 그러게 되면 뭐예요? 품종별. 여기다 방식을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그걸 쓰라는 거죠. 그래서 괜찮은 문제도 나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먼저 읽어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6쪽 보십시오. 이제 제가 왔는지 심사한다. 심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수원. 과수원이라는 것은 농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과수원 및 작물의 상태를 보고 이제 보상하는 제가 왔는지 한번 보는 거고요. 나무조사, 실제 결과조수. 그래서 나무조사는 품종별로 실제 결과주수에서 품종별 조사주수, 품종별 미보상 주수를 빼서 뭘 찾아낸다고요? 품종별 조사 대상수를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사 대상수 봅니다. 여기 있는 용어는 한번 봐보세요. 품종별 고사주수 볼게요. 품종별로 보상하는 재료에 인하여 고사한 주수. 그다음에 미보상 주수는 품종별로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고사하거나 결실이 현저하게 감소한 주수. 앞에 용어의 정의가 똑같죠. 여기는 결실이라고만 했으니까. 그 다음에 37쪽 봅니다.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는 뭐라고요? 품종별 실제 결과에 있어서 그 다음에 고사 주수, 미보상을 빼면 조사 대상 주수가 된다라고 있고요. 표본주를 이제 산정을 합니다. 표본주는 조건을 줄 거예요. 이제 뭐 업무 방법 뒤에 별표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뭐 실제 결과 주수가 뭐 450주다. 그래서 고사 주수가 뭐 20주. 미보상이 30주면 조사를 해야 될 주수는 몇 주예요? 400주 되는 거죠. 400주면은 여기 이제 업무방법에서는 지금 사과다 그러면 400주면은 11주잖아요. 표본주가. 근데 얘는 10주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10주가 되겠죠? 나무는 이제, 지금 조사를 해야 될 나무는 400주인데, 450주 중에서 좀 죽어버리고, 지금 뭐, 또 계약자가 쓸어버리고, 뭐, 이렇게 병충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재해로 죽었고, 이렇게. 그래서 400주만 남았는데, 이 남은 것이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표본주를 10주만 조사해야 되더라. 그래서 이 표본주를 갖고 조사를 합니다. 표본주를. 이 착과수를 조사하는데, 표본주마다 이제 조사를 해요. 표본주마다. 그래서 이를 갖다가 표본주 가장 긴 결과지 3개를 조사를 합니다. 결과지 3개. 결과지 3개를 조사해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이제 오디 나무예요. 오디인데 보니까 얘가 지금 제일 길 것 같거든요. 여기 하나, 여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네, 너. 여기 길다 보면 너. 이렇게 3개를 선택한다 이래요. 표본주 3개를 선택하고요. 그 표본주 3개에 달려있는 오디를 착과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착과수 조사가 아니라 결실수 조사인데 왜 이렇게. 예. 결실이라고 그래요. 오디, 뽕. 그래서 3개에서 결실수를 조사합니다. 이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여기에 달려있는 오디들을 다 결실수를 조사합니다, 이렇게. 조사하시면서 따드시기도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달려있는 개수를 다 조사해요. 그랬더니 여기 달려있는 게 185개야. 여기는 보니까, 뭐 여기는 그냥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100개야. 여기는 90개야. 여기는 110개가 달렸어.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네, 그죠? 그리고 나서 뭘 조사하냐면 그 길이에 지금요 표본주 3개를 정했다 했잖아요. 표본 가지를 3개를 정해서 여기에 있는 결실수도 조사하고 얘의 길이도 조사합니다. 길이. 출자로 길이를 조사해요. 그래서 길이 조사를
표본주마다 세 가지의 길이를 조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가장 긴 가지를 선택해서 여기에 달려있는 결실수하고 길이를 조사해요. 1과목 공부 아직 안 하셨죠? 어디? 아직 안 했죠? 근데 1과목에 보면 놀리지 마시고 1과목은 뭐냐면 이 가지의 길이를 조사할 때 끝단에서 20cm 후방부터 재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과목은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실무상은 20cm 후방에 재야 맞아요. 여러분들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내중에 자격증 따시고 가시면 옷이 끝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살살 잡고 그래서 꼬불꼬불하고 말라 비틀어 잡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과일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표본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끝단에서 20cm 빼고 여기 끝단에서 20cm 빼고 난 나머지의 길이와 여기에 달려있는 결실수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길이를 조사해 봅니다. 길이를 조사했더니 얘가 90cm예요. 얘 해보니까 110cm 나왔다고 그러세요. 아, 얍삽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100cm 나왔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조사한 거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쓰실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또 바로 맞서니까. 여기 110cm. 얘는 100cm. 그 다음에 얘는 90cm.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어차피 학교에 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다 합쳐봅니다. 이런 걸 다. 다 합쳐봐서 근데 다 우연히, 그리고 다 똑같다고 그래요. 이제 저도 계산하기가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나오면 미터당, 단위 미터당 결실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주의 결실수를 다 너무 세기가 힘드니까. 이 한 주에 1m 평균 몇 개씩 열렸냐, 그걸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1m 평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1m 평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게 10주 있다고 가정을 해보게요, 그냥. 똑같은 거 10주 있다고 가정하게요. 예.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몇 개 달렸어요, 얘는? 달린 거는? 300개. 그죠? 100개, 110개, 90개 하니까 300개 달린 거예요. 그렇죠? 표본주 몇 개예요? 10주라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조건은 뭐 2846개만 이렇게 줄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죠. 계산기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지금 암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에요. 길이. 길이는 똑같아요. 지금 이거 뭐예요? 90cm, 110cm, 110cm, 100cm 하면 총 합치면 미터로는 얼마? 몇 메타예요? 3m죠. 요거 다 합치면, 10주 합치면 이렇게 되죠. 그 말이죠. 결국은 결실음이에요. 3,000개가 달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3,000개가 달린 가지의 길이 하면 얼마예요? 30m잖아요. 그쵸? 30m. 그러면 얘가 뭐예요? 미터라는 거잖아요. 얘는 개잖아요. 개. 그쵸? 그러면 단위 미터당 몇 개가 달렸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단위 미터당 몇 개 달렸냐?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단위 미터당 결실수를 알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이 전체를 하시면 너무 힘들고 정확도도 오히려 더 떨어져요. 정확도가. 헷갈려서. 그렇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이게? 100개 나오네요, 100개. 맞죠? 미터당 100개 석 달린 지금 이 오디나무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라고. 이거 표준 결실수 이거 알라고 한 겁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조사하는 이유가 이걸 알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터당 우리가 조사했던 환산해서 이 나무 전체를 결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 이름을 미터당 환산해보니까 단위도 환산해봤더니 결실수가 몇 개다? 100개다라고 산출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요거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조사 못하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이렇게 조사하더라. 요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표본조사 37쪽에 보시면은 이제 금방 설명해 드린 거예요.
표본주수를 산정했죠. 그다음에 품종이 이제 두 품종이면 비례해서 당연히 산정을 맞을 거고. 표본주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표본주 조사를 하는데 뭐라 했어요? 표본 가지를 선정하는데 가장 긴 결과지 3개를 선정해서 결과지 3개 선정했죠. 3개를 선정해서 그 결과지의 길이도 조사하고 길이도 조사했죠. 90cm, 100cm, 90개 이렇게. 그다음에 이 해당되는 이 길에서도 개수를 세야 돼요. 이거 조사하면 여기서 또 이건 해놓고 이 집 가서 또 개수 세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결실수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뭐예요? 미터당 몇 개씩 갈렸구나라고 하는 거. 올해 당신의 가수원은 보니까 A 품종은 미터당 100개, B 품종은 미터당 125개 달렸네요. 라고 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분자입니다. 종합염 과실손해 복분자입니다. 포옹기간은 당연히 계약체결 24시부터 5월 31일이니까 범 들어갔죠. 계약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얘는 11월 달에 가입한다 했잖아요. 지금. 내년에 보험 가입하실 분들, 지금요, 복분자 농사 지금 짓고 계신 분들은 지금 11월 달에 보험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되 얘는 조사 시기가 언제예요? 과실손해 조사 시기. 조사 시기는 동그라미 4번에 1, 2, 하나, 둘, 셋, 네 번, 5번째 줄을 보면 조사 시기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그랬죠. 이제 복수어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OD의 과실손해조사 시기를 쓰시오. 복분자의 과실손해조사 시기를 쓰시오. 그러면 복수를 할 거야. OD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습니다. 취업시라도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염에서 이제 복분자를 조사합니다. 아까 복분자 그림 그려놨는데 OD는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네, 그렇죠? 저도 작년에 올해 OD를 조사를 나갔어요. OD를 조사를 나가서 이제 제일 먼저 피해 사실은 냉 맞았더라고요. OD가 냉 맞았고 OD가 거의 없어. 근데 이상하게 또 보험 가입 안 해놓거든. 산 밑에 중턱에 있는 거 있죠. 거기는 또 OD가 겁나게 일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치면 보험 가입도 안 해주고 그냥 복잡하게 생겨나서 거기 치면 많이 따먹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OD가 보통 논에다가 많이 심어 놓더라고요. 논에다가 OD라면은 이제 벼농사 안 하고 OD도 수입이 좀 괜찮은가 봐요. 논에다가 심었는데 거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다 냉 맞아버려. 저지대가 냉 잘 맞는다고 그랬죠. 자격증 따갖고 농민들이 가서 내 거 냉 맞았어. 무슨 소리 하고 있다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냉의 피해를 입은 농지야라는 걸 농민들께서는 냉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이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다 조사해 가잖아요. 올해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거 다 아니까 그 지역이. 맞아요. 올해 냉의 피해 크게 왔어요. 심하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공감대가 형성이 된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